쩌깍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음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베트남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학습하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받침소리, 끝자음으로 나는 8개의 글자를 이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8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먼저 세, 핫으로 끝나는 경우는요. 자, 익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싸익이라고 읽어야겠죠? 싸익, 싸익. 자, 두 번째 세로 끝나는 경우는 기역 받침. 그래서 깍, 깍.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영어 읽는 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엠머로 끝났을 때는 미음 받침. 자, 예를 읽어볼게요. 똠, 똠. 자, 두 번째 빼로 끝나는 경우에는 비읍 받침. 럽, 럽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때로 끝났을 경우에는 시옷 받침. 그래서 못, 못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엔너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자, 니은 받침. 안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 두 개, 나머지 두 개가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엔너, 핫은 잉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앞에 글자만 읽어보면 냐잉, 그래서 냐잉, 냐잉이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엔너, 거로 끝났을 때는 여러분 엔너, 거가 첫 소리로 났을 때 어떤 발음이었죠? 그렇죠. 응 발음이었죠. 자, 응에서 받침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응 받침입니다. 자, 예를 읽어보면 농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발음 규칙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자, 엔너, 거 앞에 우가 오게 되면 자, 입을 다물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 볼에 바람을 넣듯이 하고 다물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농 눔 이렇게 입을 마지막으로 다물어 주셔야 된다. 이게 좀 베트남어의 특이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농 하고 읽어주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성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것은요, 자, 베트남어의 성조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자, 오른쪽은 각각 고유 성조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베트남 사람을 만나셨거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들으실 때 굉장히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시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가 바로 성조가 6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어처럼 1, 2, 3, 4성이라고 하진 않고요. 자, 고유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모음에 위아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아무런 기호가 없는 성조를 타잉, 응앙이라고 합니다. 자, 솔 정도를 그대로 길게 쭉 뻗어줍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마. 자, 두 번째는요. 자, 모음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기호가 있는 성조, 타잉싹이라고 하고요. 자, 평음 성조, 솔음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마, 쭉 올라갑니다. 마.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내려가는 기호가 있는 성조, 타잉 후이엔이라고 하는데요. 자, 평음보다 조금 낮게 시작해서 더 낮게 내리셔야 돼요. 낮은 음에서 더 낮게. 그래서 마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물음표처럼 생긴 기호가 있는데요. 타잉호이라고 합니다. 자, 만화 영화에서 둘리가 호이 하는 것처럼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호이. 자, 그래서 마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모음 위에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 성조예요. 타잉아라고 하고요. 교태를 부리듯이 2번 꺾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콧소리를 이용해서 급격하게 빡 꺾어줍니다. 자, 확실하게 꺾어주셔야 돼요. 자, 마. 자, 배가 아니라 코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조금 낯간지러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하셔야 완벽하게 베트남어 성조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성조는요. 모음 아래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모음 아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낮은 음일 것이다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스타카토 하듯이 뚝 떨어지면 됩니다. 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셨던 자음과 모음, 성조를 모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은요. 자딩. 실례합니다. 실로이. 여행은 줄릭. 사진은 힝아잉. 자, 여러분 이 받침 소리가 잉 소리죠. 그래서 힝아잉. 도시는요. 타잉포. 위원회. 우이반. 감명. 감nghĩ. 여러분 세 글자가 붙어서 응 소리가 납니다. 감nghĩ. 일요일은 주녁. 쉬운 dễ dàng. 미술은요. mỹ thuật. 어려운 khó khăn. 정부 chính phủ. 의사 bác sĩ. 부부 vợ chồng. 여러분 입을 다물어 주셔야 되는 발음이에요. vợ chồng. 여권은요. hộ chiếu.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단어를 학습하셨는데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성조는 배웠는데 어디에다 성조를 표기하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음이 하나인 경우에는 모음에 표기를 합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요. 지금 마, 허, 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음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모음에다가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모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 앞에 표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예시로 나와 있는 단어를 보시면요. 모음이 2개, 3개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 앞에, 마지막 글자 앞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우시죠? 저와 함께 연습을 더 해볼게요. 자, 신짜오란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 글자에 성조가 들어가는데요. 자, 모음이 2개일 경우에 마지막 글자 앞이죠. 짜오에 이렇게 내려간 성조. 실로이. 자, 두 번째 단어 성조인데 모음 2개니까 마지막 글자 앞에 로이. 자, 까먼이란 단어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모음이 1개니까 바로 여기다가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오자이란 글자는 모음이 2개 이상인 단어. 자, 마지막 글자 앞. 자, 이번에는 비엔남이란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 베트남어로 비엔남이라고 합니다. 자, 모음이 2개 이상이니까 마지막 글자 앞 여기다가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ph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간판에서 많이 보셨던 쌀국수집 간판에서 보셨던 바로 우리가 포라고 하는 쌀국수를 사실은
for라고 하는데요. 자, 모음이 하나니까 이곳에다가 성조를 찍어주면 됩니다. 자, 한국 뭔 거 같으세요? 한국이겠죠? 자, 모음 하나. 자, 모음 2개 이상일 때 마지막 글자 앞에 여기다가 찍어주시는 거고요. 자, 카페라고 하는데요. 자, 커피고요. 모음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베트남어 띠엥 비엣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네, 이제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아주 긴 단어인데 타잉포 호찌민이라고 하는 이 뜻은 호찌민시라는 뜻이에요. 자, 모음이 하나, 그리고 성조 없는 성조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베트남어의 자음, 모음, 성조까지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회화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문법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헨캅 라이.